마라도나의 심장, 런던의 화살. 축구는 때로 정의롭지 않다. 이탈리아 나폴리,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 스타디움. 신의 이름을 단 이 성지에서 오늘 밤 신은 패배했다. 5만 4천 관중의 함성도, 마라도나의 영혼도, 나폴리의 자존심도, 런던에서 온 차갑고 마라도나의 심장, 런던의 화살. 경기가 끝난 지 1시간이 지났지만 경기장 주변 카페의 TV에서는 여전히 하이라이트가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82분 주앙 페드로의 역전골 장면. 나폴리 팬들은 고개를 돌렸지만 첼시 팬들의 환호성은 대서양을 건너 런던까지 울려 퍼졌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한 나폴리 팬의 절규가 카페 안을 메웠다. 2대1로 앞서던 경기. 콜 팔머 한 명의 교체 투입으로 2-3 역전패. 축구는 11명이 하는 게임이라고 했던가? 아니다. 때로는 단 한 명의 천재가 경기 전체를 집어삼킨다. 이것은 승리와 패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환희가 비극으로 바뀌는 90분간의 드라마. 신이 사랑했던 도시에서 벌어진 신조차 구원하지 못한 밤의 기록이다. 자, 이제 시계를 되돌려보자. 2026년 유럽 챔피언스 리그 조별 예선. 나폴리 대 첼시.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 폭풍 전야의 그 순간으로. 경기 시작 5분 전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 스타디움의 공기는 뜨거웠다. 5만 4천 관중이 만들어낸 푸른 물결. 포르차 나폴리의 함성이 밤하늘을 찢었다. 하지만 라커룸 안 나폴리 선수들의 표정은 묘하게 굳어 있었다. 디 로렌조, 컨디션 괜찮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날카로운 시선이 주장 디 로렌조의 왼쪽 허벅지에 고정됐다. 며칠 전 훈련 중 느낀 불편함. 메디컬 스태프는 출전 가능 판정을 내렸지만 콘테의 육감은 달랐다. 괜찮습니다, 감독님. 디 로렌조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워밍업 때부터 느껴지던 둔한 통증. 하지만 챔피언스리그 홈 개막전, 주장 완장을 찬 그가 빠질 수는 없었다. 킥오프 휘슬이 울렸다. 첼시는 예상대로 점유율 축구를 펼쳤다. 엔조 페르난데스와 카이세도의 중원 장악력, 콜 팔머 대신 선발 출장한 은쿤쿠의 측면 침투. 로세뇰 감독의 전술은 명확했다.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나폴리는 콘테 특유의 전술 시스템으로 맞섰다. 디 로렌조 라마니, 부온조르노의 3백, 올리베라와 맥토미니의 윙백, 중앙의 로보트카와 질린스키가 허리를 담당했다. 최저한방 호일룬을 베르가라와 폴리타노가 지원하는 구도. 그런데 경기 시작 12분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됐다. 디 로렌조가 갑자기 쓰러졌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 그저 방향 전환을 하던 중이었다. 왼쪽 햄스트링 부상. 메디컬 스태프가 달려왔지만 디 로렌조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감독님. 주장의 눈가가 붉어졌다. 들것에 실려나가는 그의 모습에 스타디움이 숨을 죽였다. 콘테는 즉시 파스쿠알레를 투입했지만 문제는 단순한 전력 공백이 아니었다. 정신적 지주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불안은 전염병처럼 퍼졌다. 23분, 이번엔 맥토민이었다. 카이세도와의 볼 경합 과정에서 무릎을 짚고 주저앉았다. 발목 염좌, 그 역시 교체됐다. 이게 무슨... 콘테의 주먹이 떨렸다. 경기 시작 25분도 안 돼 두 명의 핵심 선수를 잃은 나폴리였다. 첼시 벤치에서는 로세니올이 미소를 지었고 전술적 우위? 아니, 그저 운이 따라줬을 뿐. 하지만 축구에서 운도 실력이다. 과연 나폴리는 이 악재를 극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은 더 큰 비극의 전조에 불과한 것일까? 부상으로 흔들린 나폴리의 수비 조직력은 점점 균열을 드러냈다. 콘테는 터치라인을 따라 고함을 질렀지만 선수들의 움직임은 어딘가 어색했다. 급조된 라인업, 깨진 호흡, 그리고 점점 더 커지는 첼시의 압박. 32분, 첼시의 빌드업이 시작됐다. 엔조 페르난데스가 하프라인에서 공을 받고 시야를 넓게 펼친 그는 오른쪽 측면의 은쿤쿠를 향해 40m 롱패스를 뿌렸다. 공은 마치 유도 미사일처럼 정확하게 은쿤쿠의 발 앞에 떨어졌고 올리베라가 커버에 나섰지만
은쿤쿠의 스피드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다.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한 은쿤쿠. 그 순간 주앙 제수스가 박스 중앙으로 파고들며 크로스가 올라왔다. 낮고 빠른 궤적. 주앙 제수스가 슬라이딩으로 발을 뻗었고 그 순간 파스쿠알레의 다리가 제수스의 발목을 쳤다. 아주 미세한 접촉. 하지만 주심 클레망 투르팽의 휘슬은 날카로웠다. 페널티. 투르팽의 손이 페널티 스팟을 가리켰다. 나폴리 선수들이 항의했지만 VAR 판독 결과도 같았다. 명백하고 확실한 파울. 파스쿠알레는 고개를 떨궜다. 교체 투입 10분 만에 치명적인 실수였다. 공을 든 사람은 엔조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출신 미드필더 월드컵 우승 멤버. 첼시가 1억 2천만 유로를 투자한 사령관. 그는 공을 페널티 스팟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고 나폴리의 골키퍼 메레트는 골라인에서 좌우로 움직이며 심리전을 펼쳤다. 스타디움은 조용해졌다. 5만 4천 관중의 숨소리마저 멈춘 듯했다. 엔조가 세 걸음 뒤로 물러가며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그리고 힘차게 달렸다. 왼발 인사이드 킥. 공은 메레트의 오른쪽을 향했다. 메레트도 같은 방향으로 몸을 날렸지만 하지만 공의 궤적은 약간 더 구석이었다. 골키퍼의 손끝이 스쳤지만 공의 속도를 늦추기엔 부족했다. 골망이 흔들렸고 골! 첼시 벤치가 폭발했다. 로세니올 감독이 주먹을 쥐었고 엔조는 동료들의 환호 속에 묻혔다. 반면 나폴리 팬들은 침묵했다.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 스타디움. 신의 이름을 단 이곳에서 런던의 침략자들이 먼저 깃발을 꽂았다. 0대1. 콘테는 벤치로 돌아와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절망했다. 두 명의 부상 선수 그리고 실점. 경기 시작 35분 만에 모든 것이 꼬여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 절망이 곧 희망으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희망이 다시 절망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사실도. 과연 무명의 영웅은 누가 될 것인가? 실점 후 나폴리 벤치는 침묵에 잠겼다. 콘테는 발장을 낀 채 피치를 노려봤다. 선수들은 고개를 숙인 채 물을 마시고 긴장을 했다. 5만 4천 관중의 함성도 마라도나의 초상화도 지금은 아무 힘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축구는 90분이다. 41분 나폴리의 반격이 시작됐다. 그 시작은 의외의 인물이었다. 왼쪽 윙백 마티아스 올리베라. 우루과이 출신의 수비형 미드필더. 공격에는 그다지 재능이 없다고 평가받던 선수. 하지만 오늘 밤 그는 달랐다. 올리베라가 하프라인에서 공을 받았고 첼시의 압박이 들어왔지만 그는 침착하게 볼을 컨트롤했다. 고개를 들며 동료를 찾았다. 시야에 들어온 것은 박스 오른쪽 코너. 안토니오 베르가라. 베르가라 27세 유스 출신 윙어. 시즌 시작 전 임대로 경험을 쌓은 유스 선수. 나폴리 팬들도 그의 이름을 제대로 외우지 못했다. 통계도 초라했다. 하지만 올리베라는 그를 믿었다. 30m 땅볼 패스. 빠르고 정확했다. 베르가라가 가볍게 패스를 받았다. 첼시 수비수 베누와 바리아실이 달라붙었다. 체격에서 밀렸지만 베르가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른발로 공을 안쪽으로 끌어당겨 바디아실의 무게중심이 흔들리게 했다. 그 순간 왼발 슛! 강하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현란하지도 않았다. 그저 골키퍼 로베르트 산체스의 왼쪽 구석을 정확하게 겨냥한 교과서적인 슛이었다. 산체스가 몸을 날려 손끝이 공에 닿았지만 하지만 공의 회전이 너무 강해 공은 산체스의 손을 튕겨내며 골망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골! 스타디움이 폭발했다. 5만 4천 명이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베르가라! 베르가라! 그의 이름이 처음으로 스타디움을 가득 채웠다. 베르가라는 코너 플렉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으며 두 손을 하늘로 올리며 기도했다. 눈가가 붉어져 울분에 차올랐다. 동료들이 그를 덮치고 올리베라가 가장 먼저 달려와 그를 껴안으며 말했다. 넌 할 수 있다고 믿었어. 콘테는 터치라인에서 주먹을 휘둘렀다. 벤치 선수들이 일제히 환호했으며 심지어 부상으로 교체됐던 디 로렌조도 목발을 짚고 일어나 박수를 쳤다. 1대1.
첼시 벤치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조용해졌다. 로세니올 감독이 턱을 쓸어내리며 선수들에게 집중하라. 그의 고함이 들렸지만 선수들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경기 재개. 첼시는 즉시 공세를 펼쳤지만 나폴리의 기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5분 전까지 좌절에 빠졌던 팀이 이제는 상대를 압박하고 있었다. 44분 전반 종료를 1분 앞둔 시점. 나폴리의 역습이 다시 시작됐다. 그리고 또다시 그 중심엔 올리베라가 있었다. 올리베라가 중앙에서 공을 받았다. 이번엔 카이세도가 강하게 압박했다. 몸싸움. 올리베라가 밀렸지만 공은 잃지 않았다. 오른쪽으로 한 번 터치. 카이세도의 다리 사이로 공을 밀어 넣었다. 너트맥. 공은 자유로워졌고 올리베라도 압박에서 벗어났다. 고개를 들며 동료 선수를 찾아 패스를 주었다. 전방 30m 호일룬이 보였다. 덴마크 출신 스트라이커 맨유에서 임대온 수준급 선수. 하지만 그의 발은 결코 서툴지 않았다. 올리베라의 패스가 날아왔다. 공중볼, 보물선을 그리며 첼시 수비 라인 뒤로 떨어졌는데 바디아실이 쫓아왔지만 호일룬의 스피드가 더 빨랐다. 페널티 박스 안. 호일룬이 공을 트래핑했다. 첫 터치가 완벽했다. 공이 그의 발에 딱 붙었다. 바디아실이 슬라이딩으로 막으려 했지만 호일룬은 이미 몸을 틀은 상태였고 왼발 슛! 공은 골키퍼 산체스의 오른쪽 상단 구석을 파고들었다. 산체스는 손도 뻗지 못했다. 너무 빠르고 너무 정확했다. 골망이 흔들리는 순간 시간이 멈췄다. 그리고 폭발했다. 골! 스타디움이 지진처럼 흔들렸다. 호일룬이 코너로 달려가며 셔츠를 벗어던지며 외쳤다. 근육질의 상체를 드러낸 채 포효했다. 와! 그의 외침이 밤하늘을 찢었다. 동료들이 그에게 달려가고 올리베라가 또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이도움! 올리베라가 나폴리의 구세주가 되고 있었다. 2대1. 콘테는 양팔을 벌리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마치 신에게 감사하는 듯한 포즈. 벤치는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였다. 코치진, 선수들, 심지어 메디컬 스태프까지 포옹하며 환호했다. 반면 첼시 벤치는 충격에 빠졌다. 2대0으로 앞서갈 수 있었던 경기를 이제 1대2로 뒤지고 있었다. 로세니올은 고개를 저으며 작게 말했다. 말도 안 돼. 하프타임 휘슬이 울리고 선수들이 터널로 향했다. 나폴리 선수들은 웃고 있었고 첼시 선수들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경기는 아직 45분이 남아 있었다. 첼시 라커룸에서 로세니올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정신 차려. 아직 끝나지 않았어. 후반에 우리가 역전해서 꼭 이길 거다. 그의 손엔 이미 조커 카드가 쥐어져 있었다. 등번호 20번 콜 팔머, 경기의 판도를 바꿀 남자. 과연 첼시는 역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폴리의 기적이 완성될 것인가? 다음 편에서 계속